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준석과 김기현, 주호영 뭐 이런 커넥션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하나 혼자 저렇게 날뛰는데 그 뭐 거의 홍위병처럼 막 곳곳에서 쉴드하는 사람들 왜 저럴까? 아 역시 그 무리들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준석만 이야기하면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홍준표 의원도 쉴드 치고 보니까 각자 꿈이 있었던 거야. 다 대권의 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권의 꿈에 그냥 그 대권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 본인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끌어내려 줄 수 있는 제일 쉽게 뭐 이렇게 털어줄 사람이 이준석이니까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네. 홍준표도 그랬죠. 김기현이 저는 이번에 당대표 김기현께서 이렇게 뒤통수를 후라치나.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래요. 김기현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왜 국힘 내 최고위원들도 있고 국힘 내에 지도부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준석과 의논을 했냐. 왜 거기에 나경원 의원까지 끌어들이냐.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였던 이유는 뭐냐 이랬더니 또 이제 프레임을 잡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혼쭐 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못 얻어서 이렇게 팽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준석이 자기가 당대표 쫓겨난 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본인의 성상납 혐의 무마를 위해서 7억 각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품위 유지가 안 된다. 이거는 당에 해를 끼친 행위다라고 얘기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당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도 전당대회 때 이렇게 약간 압박당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유지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를 유지해라. 그 대신 불출마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한 거를 본인은 압박받았다 그래서 우덜끼리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더 큰 딜이 있었다. 계속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준석이 나와서 한다는 정치 언어가 어떤 내용이든 10년 전의 내용이든 지금 끌어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듯이 이준석이 27일 탈당을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모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기현의 모략이야. 정말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이거 헤드를 한번 따왔는데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의 대표 유지해라. 그 대신 불출마를 원한 거죠. 그렇죠. 5선 했고 울산시장도 했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란 기득권인데 지금은 한번 내려놔줘라. 이번에 한번 내려놓으면 솔직히 장제원 의원 같이 거기 사상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게 두렵지만 윤석열의 정부가 우선이다. 이거는 박수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건 잘했어. 잘했어요. 그리고 사상 국민들에게 큰절할 때 사상 국민들 거기 막 울음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받으신 분이긴 해요. 물론 그럴 수도 김기현 대표도 그렇겠죠. 그 지역에서. 그러나 이제 고마해라잖아요. 5선 했고
울산시장 했고 이제는 당 전체가 물갈이를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했으면 불출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멋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적인 틀이 지금 현재 영남당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놓을 건 놓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본인은 압박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쉽게 하면 슬픈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쪽에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 보겠다. 이쪽에서 반란. 제가 저번에 얘기. 한 번 반란한 놈들은요. 그 다음에 또 모략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김무성 노조위원장, 여기서 노조위원장은 이제 국힘 안에서 김무성 전 대표, 당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내면요. 본인이 다음 대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김기현도 대권을 꿈꿨다는 거. 너무 참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대권을 꿈꾼다는 건 사실 욕심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한번 뭐 욕망이라는 거는 알겠으나 그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략이 들통났으니 도망이 답이다 해서 빼복으로 하고 갔는데 왜 이준석과 나경원을 만났느냐. 시간차로 뒀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났는지 이준석과 만나고 다음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왔는지. 나경원은 왜 만났을까? 이준석한테는 뭐 그렇게 우리가 모략질 그다음에 SOS 치려고 만났다고 유추하고 나경원은. 저는 조금 제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도 지금 동작에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그 다들 나경원을 기대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더 큰 뭔가를 욕심을 부리지 않았냐. 근데 저 때 노 했었어야 돼요. 노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서 약간 그런 걸 위기설을 이야기했겠죠. 한동훈이 오면 안 돼. 한동훈이 오면 안 돼. 내가 당대표 계속 잡아야지. 뭐 예를 들면 공천이라든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데 저기 용산에 끌려가면 안 돼. 이런 기류로 또 한 번 쓱 포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스마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나경원 의원은 다음 점프가 아니라 현재 다시 동작을 탈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몰입하실 거다. 괜히 이준석, 김기현 잘못 만났다. 그래서 빨리 이런 이미지에 대한 쇄신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나와요. 그 주로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냐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남이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남이 이미지가 베리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이재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전법이 내 살기 위해서는 다 그냥 나 살면 돼.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연달아 만난 것.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지도 만났고 이상민 의원과 만났다고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이준석이 김기현을 만났다 얘기 안 했으면 아직도 당대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김기현 나 만났어. 거친 논의하라고 만났어. 김건희여서 특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저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김기현 당대표가. 그리고 제2의 울산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표직을 제2의 울산회동 아시죠? 아니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준석이 가출했을 때 김기현이 이제 다리를 놓은 거죠. 울산회동. 저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걸 만나지 준석이를 끌어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모략을 그때도 김기현이 했고 맞아요. 지금도 또 다른 모략을 하려다가 들통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한 번 사람 죽인 거는 쉽죠. 어렵죠. 네. 두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고문치사 이런 것도 쉬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이거 보면요. 당대표직을 유지하려 했거나 떠밀리는 모양새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 이러면서 김기현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 모지랭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준석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본인을 신당 창당을 만류하면서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해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수도권 선거 지휘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준석이한테. 여기에 국힘 최고위원과 혁신위원들을 무시한 행보다 김기현 당대표가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만났다. 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도 가만히 있다가 완전 똥 밟은 거예요. 그러게. 이준석 때문에.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냐, 왜 만났냐 이랬더니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공격을 받고 직위에서 물러난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머리 빵꾸 난 거예요. 본인은 성상납 혐의로 그 뭐지? 무고죄도 있는데 성상납 혐의 그거 제보자한테 그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7억 각서 쓴 것 때문에 당대표 쫓겨난 건데 얘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얘는 좀 아프다라고 봐야 돼요.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해석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의결 시점에 따라서 민주당, 국민, 공천 탈락.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공간위를 빨리 구성하면 이것도 이준석이 흘렸어요. 공간위를 빨리 구성하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 찬성표 던질 거니까 이거 김기현 당대표가 내가 막을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걸로 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이네, 악질인 거예요. 솔직히 그 미국도 테러와 그럼 협력 안 하거든요. 딜도 안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기조가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테니까 나를 계속 유지시켜달라. 걔 유지시켜달라. 야. 이거를 딜을 하고 그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시키겠다 이런 협박이죠. 그렇게 협박을 그거는 계속 준석이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러니까요. 통과될 거야 이러면서 막 계속 요러고 나고. 그 기간을 계속 27일로 잡잖아요.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죠. 9일이 아니라 그렇지 오늘 며칠 이거 하여튼 일주일 정도. 이거 안 나가면 진짜 목을 그래서 이제 말은 계속 하는 거야. 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 계속 바람머리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압박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협박하자. 네. 협박하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 집단과 절대 딜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뭐 조건이 맞았을 경우 본인이 김기현과 함께 호흡을 맞춰 총선 승리를 누가 조건을 맞아 이준석이 네네네 조건을 맞았을 경우 웃기고 이제 조건이란 지 조건 다 들어달라니 지 선대위원장 시키고 그러니까 저 비례대표 아주 당선권에 주고 이러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뭐 다시 호흡을 막 웃기고 저놈이 저렇게 얍삽한 놈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을 보니까 저거 조건만 맞아서 지 비례 주고 말씀대로 조건 딱 따뜻한 안방 하나 주면 그 김기현과 같이 하겠다 이거를 근데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림 2개가 있어요. 네. 이거 2개로 한 반에 정리가 됐다. 네, 뭡니까? 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바다 이야기가 이게 그거 뭐지? 사행성 논란 빚었던 그 바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도박을 도박. 건다는 거죠. 정치는 도박이야. 뒤에 탄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쌍특검 가자. 그 뒤에 탄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첫 배는 어렵지만 첫 배신은 어렵지만 자기는 이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뭐 쉽다. 이러고 잠수함 타고 잔망경 내렸네. 네네네. 정치인 도박.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럼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니까. 그러니까 물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물 밑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바다 이야기 한탕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사행성 한탕 노리는 거 도박이거든요. 네네네. 잔망경하고 물 밑에서 한탕을 노리는 3명. 김기현, 이준석, 유승민. 네. 요 다음 페이지가 저 너무 웃겨가지고 전리망의.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하버드. 빤스 하버드. 보세요. 빤스. 하버드.
그러니까 국민 미타짜네. 네,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의 하버드가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세력들과 함께 지금 요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유승민과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네. 김무성과 유승민. 네네네. 도장이 있어야 쌍특권 가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다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런 모략질로 끝났다. 저는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무대 위에 둘을 올려놓고 네. 김무성과 유승민이 이게 무대 위에서 하나는 사표 던지는 쇼를 하고 결국은 던져졌지만 네. 이준석과 하버드. 그러니까. 근데 언란에 기저귀 찬 정치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땡깡만 부리는 언란 어떻게 해놓고 마이너스 3선인데 지가 뭔 정치를 안다고. 그래 김기현 당대표가 거취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정치에 뭐 식견이 있다든지 정치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았다든지 정말 우리가 봐도 아 거취에 대해서 논의할 게 그 정도 괴로웠구나 이해가 가능한 사람을 만났어야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리망의 난 잘 모르지만 이 그러니까 개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망각한 이놈들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익만 보고 개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지랭이다. 무지랭이가 이렇게 반란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끝은 괴롭게 끝났다. 이 그 댓글들을 정리를 좀 보면요. 그냥 이준석하고 손잡고 김기현 나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 기대했던 그런 그 쇄신, 혁신, 중도를 품는 이런 매력들이 발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들께서 많이 바랬잖아요. 아 저렇게 분탕질을 하는 사람 왜 못 쫓아내노. 정치가 왜 그러냐. 참 답답하다. 라는 게 좀 한 큐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저기 이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저기 보이는 사람 외에도 하태경 씨, 뭐 오선의 서병수 씨, 뭐 홍모 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발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 안에 저 회색 배경 안에 꽉 차 있다. 주호영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호영이 사퇴 안 하는 거. 저는 저기에도 주호영 의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 트램플린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항상 미적미적 크게 큰 뜻은 내지는 않으나 뒤에서 서포트는 해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약간 대구에 내려왔을 때도 대구를 거론할 때도 큰 성명 안 내고 12마리 뭐 살찐 고양이 얘기할 때도 큰 얘기 안 하고 이준석을 감싸왔다. 가장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았던 당대표. 저는 나경원과 10% 잠식했던 이유가 진짜 이준석을 당대표로 안전방으로 시키기 위해서 작전들 그냥 사표내지 말고 그 위에는 조종하는 뭐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이 있겠죠. 네. 주 대표가 사표 내면 곤란하니까 그냥 끝까지 갔어야 될 수 있습니다. 꼬드기도 하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안 돼도 그냥 나경원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준석이 밉시다. 그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준석 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과 주호영은 그래도 이제 하나의 그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고 이준석은 이제 배신자 집단으로 하는데 주호영이가 실제 저 안에서 배신자 노릇을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준석이 어머 웬걸 가장 존경하는 1, 2, 3에 주호영, 김도읍, 김기현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정치인들이요. 이게 정치 용어인 것 같아요. 이유가 없이 진짜 틀어서 비틀어서 꼭 진짜 군내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싫다. 차라리 진짜 심플하게 전달력 짱 뒤끝 없는 한동훈의 용어가 차라리 그렇죠. 낫다. 네. 그립다 한동훈, 그립다 윤석열. 그렇죠.
거기는 그 꼼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담백하잖아요. 담백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도 왜 꽁꽁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 가서 흐린 사람들 이게 오래 못 가고 참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린내가 나는 정치판에 질렸다 국민들도. 조금 신선하게 아니 담백하게 깨끗하게 가보자. 그립다 한동훈. 네. 부정선거만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만 빨리 감옥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머지 뭐 완벽하시니까. 근데 그거 제일 큰 거를 아직 좀 약간 좀 섭섭한 게 있는데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그 섭섭한 것만 얼른 해결해 주시면 부정선거와 이재명 감옥 문재인 1+1 아시죠?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